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매니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테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스테픈 관계자도 아니고 전문 투자자도 아닙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개미 투자자이며 현재는 스테픈 코인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스테픈에 대해 공부한 내용이며 스테픈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상의 내용이 다소 부정확할 수 있으며 영상을 보고 하신 투자에 대해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스테픈 코인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은 존마탱, GMT 코인이며 스테픈은 이 GMT 코인을 거래하는 네트워크 이름입니다. 코인 업계에서는 이 둘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영상에서는 모두 편의상 스테픈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시워크와의 차이점. 스테픈은 움직이는 만큼 코인을 얻는다는 의미의 무브 투 언을 처음으로 선보인 코인입니다. 2021년 12월 바이낸스에 처음으로 상장된 이후 2개월 만에 이용자 500만 명을 달성하는 큰 성과를 보였으며 2022년 2분기에만 1억 2250만 달러, 우리 돈 1600억 원의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스테픈이 선보인 무브 투 언의 채굴 방식은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무브 투 언의 개념을 이전에도 먼저 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전부터 있었던 캐시워크라는 앱 때문입니다. 캐시워크는 하루에 걷는 수만큼 포인트를 제공하여 이 포인트를 활용하여 커피를 사 먹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걸음수를 통해 포인트를 제공하고 화폐로 사용할 수 있다면 왜 굳이 스테픈은 캐시워크의 방식인 포인트 제도가 아닌 블록체인을 활용한 코인 보상으로 했을까요? 블록체인은 노드 운영과 검증자 합의라는 어려운 방식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포인트보다는 개발과 운영이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포인트가 아닌 코인을 선택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케팅 효과입니다. 코인을 사용하는 것은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널리 회사를 홍보해주게 됩니다. 국내에도 800만 명 이상의 코인 거래소 가입자가 있으며 전 세계 코인 이용자 2억 명에게 직간접적인 홍보 효과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용자의 품질 확대입니다. 코인은 행동 경제학에 근거하여 고객의 행동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타토익에서는 코인을 지급하자 문제풀이가 20%, 토익 성적이 18%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코인의 보상으로 이용자의 수준은 높아지고 다시 기업의 홍보수단이 되는 선순환 기능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인은 포인트와 다르게 여러가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하나의 코딩 프로그램으로서 포인트와는 다르게 다양한 기능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스테픈도 NFT 사업과 스테이킹 기능과 같은 토큰 이코노미를 구성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픈은 이뿐만 아니라 GST 코인, GMT 코인을 두 개로 나누어 발행한 점이 큰 장점입니다. 스테픈 앱을 켜놓고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코인은 그린 사토시 토큰이라고 불리우는 GST 코인이며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은 그린 메타버스 토큰이라고 불리우는 GMT 코인입니다. GMT 코인은 하루에 획득하는 GST 코인의 10분의 1의 양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GST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이며 GMT 토큰은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왜 이렇게 스테픈은 두 가지 코인으로 나눠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스테픈은 운동을 통한 거리 증명과 이동 증명을 바탕으로 채굴됩니다. 거리 증명과 이동 증명은 한 번에 많은 양의 GPS 신호를 트랜잭션으로 처리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빠르고 유동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산력이 빠른 유틸리티 토큰인 GST를 활용하여 이러한 작업 증명을 하게 된 것이고, 이를 보조하기 위해 GMT라는 거버넌스 토큰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거버넌스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보다 비유동적이고 연산력도 많이 느립니다. 하지만 거버넌스 토큰의 용도는 거버넌스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합의자가 있으므로 해서 노드를 악의적인 해커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스테픈은 두 개의 코인을 나눔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을 막는 코인. 현재 세계 경제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세계 시장은 원래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의 압력을 더욱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원인이 되는 것 중 첫 번째 이유는 기술의 진보입니다. 기술의 진보를 통해 재화가 이전보다 더 쉽게 생산이 되고 품질의 상태가 높아짐에 따라 희소성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값싼 노동시장의 유입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력이 선진국에 유입됨에 따라 노동의 가치가 많이 낮아졌고 이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기술의 진보는 물론 값싼 노동력마저 선진국으로 유입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미국의 제로금리가 유지되면서 디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문제는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관광사업과 자국민의 해외 노동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해외 관광객의 유입이 매우 적어지고 자국민이 선진국에 가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자국민의 해외 노동력의 의존도가 높은 스리랑카에서는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고 급기야는 국가 부도 사태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스태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스태프의 렌탈 시스템입니다. 스태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운동화를 렌탈해주고 소유자에게는 보상의 7%, 대여자는 보상의 30%를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노동시장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굳이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이 선진국으로 가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선진국의 고용주는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로 막힌 노동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개발도상국의 실업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통화의 유동성은 활발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엑시 인피니티의 사례가 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의 초창기에는 필리핀의 많은 국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 엑시 인피니티를 즐겼지만 많은 이용자의 증가와 게임의 본연적인 재미라는 요소를 이끌어내지 못해 많은 가격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스태프는 운동이라는 것을 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스태프로 많은 보상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운동으로 나의 건강을 챙겼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운동은 게임보다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엑시 인피니티보다는 다른 강점이 있습니다. 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국경을 뛰어넘는 거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스태픈을 통한 국경 간의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다국적 기업들은 스태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예로 스포츠 용품 제조사인 아식스에서 가장 먼저 스태픈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식스는 스태픈과 공동으로 NFT 러닝화를 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식스뿐만 아니라 나이키와 아디다스 역시 NFT 사업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스태픈과 같은 무브 투원을 개발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기존의 기업의 수익 구조는 매출의 90%가 기업이 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10%를 고객에게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코인을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은 매출의 90%를 고객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0%를 기업이 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코인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기업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수익 구조를 모두 재구성을 해야 하는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수익 구조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코인 회사와 협업을 하여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에 차후 나이키나 아디다스와 같은 글로벌 스포츠 기업이 먼저 스태픈을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중국의 디지털 무역. 디지털 무역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재화를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현재에는 데이터를 이전하는 것까지 디지털 무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등장은 가상자산의 거래까지도 데이터 무역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수많은 국가들이 데이터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국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고 한편으로는 다른 국가의 데이터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동반자 협정이 있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틱톡,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무역 시장에서 자국의 데이터가 해외로 나가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4억의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검열하여 구글, 유튜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이나 라인마저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이러한 해외 개인정보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확보가 곧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하여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데이터 정책은 들어온 것은 쉽지만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기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태픈의 창업자가 중국인이라는 점은 중국 정부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스태픈은 중국의 데이터 정책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태픈을 이용한 해외 이용자들의 운동 능력치나 데이터 정보를 확인하여 자국의 스포츠 사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태픈이 가지고 있는 GPS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거리 증명, 이동 증명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 정부의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운동 정보가 중국 정부에 이용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정보라는 것은 개인 정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은 성명과 신분증 번호 또는 영상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아니면 두 가지의 정보가 결합하여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운동정보만으로는 사실 개인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사용한다고 해서 굳이 개인정보가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 정부가 악의적으로 스테픈이 획득한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마이데이터 법이 실행되면서 개인 데이터의 기업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은 기업들이 인프라와 서비스를 개발하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 메디블록도 메디패스를 통한 무브투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업이 무브투원에 관심을 보일 것이며 스태프는 이러한 사업의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